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궁금하신, 아까 못 물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한 가지씩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하신 거 많이 알아가셔서 좀 보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나. 네. 여기 여쭤보세요. 저기. 네, 저기 얘기하셨네요. 특허를 낼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내 제품이 팔릴까거든요. 그냥 이제 초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걸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대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하실 것 되시면 많은 특허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난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확신을 하고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대답하세요? 어떤 분이 대답? 네, 젊은 분들 궁금했었어요. 네. 뭐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자기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보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특허라는 게 그냥 막 내면 제가 볼 땐 쓰레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제도인데 이 특허도 엄청 좋고 퀄리티 있고 이게 침입을 못하도록 변리사하고도 많은 아이디어 토론을 하고 좀 괜찮은 제품이면 전 충분히 내는 걸 추천하는데 그냥 제가 사관학교를 봤을 때 이거는 특허 필요 없는 제품도 있는데 대부분이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자기 선택에 따라 나뉘는데 이게 좀 괜찮다 싶고 좀 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특허를 내고 싶으시면은 이게 청구상 이거를 뭐 한번 소환돼서 돌아오는 거 말고 한 번에 통과가 되도록 그 정도로 고퀄리티한 특허를 내셔야 해요. 그거 아니고는 저는 특허에 대한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다른 기업에서 제 거를 모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판결 나오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쯤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기업은 한 100억 정도 벌어가 버리고 내가 그 특허 소송을 이기긴 이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냥 그 시장에서 빠져버리고 바로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저는 그 100억에 대한 그 권리금도 받을 수가 없고 그 뒤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수익금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앞에 나는 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뭐 모방 당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괜찮은 특허를 내고 싶으시다면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질문하시는 분. 제가 보면은 특허 쪽은 변리사가 아니고 저는 회계사인데 이제는 실사를 나가게 되면은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R 자료에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 그 다음에 미 아이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특허 등록 상황, 그리고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특허를 내야 되냐, 아니면 특허가 과연 아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특허로 뭔가 사업화가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의 특허는 하나의 무형자산으로서 IR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시장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특허에 대한 이 가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 상표권이나 실용시험권을 가지고 계신 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패를 많이 했고 여기 연장자분들이 계시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떤 도전의 기회를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현 정부가 새로운 어떤 정부 출연금이나 이런 걸 많이 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전히 경험이 많은 제대로 실패하신 분들, 그러니까 온전 부도덕하게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재제시를 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 자금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박 대표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지.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재창업이란 용어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재창업이란 말로 용어를 검색을 하시다 보면
재창업 쪽에서 올해 출연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 사업도 있고 융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재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예전에 실패했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실패했을 때 청산을 좀 깔끔하게 이제 정산을 하신다면, 그러면 아마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재창업 때는 재창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얘기 드리면 참 좋은데, 작년도보다 한 금액 정도가 제가 기억에는 한 150억 정도는 좀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오늘 약간 뭐 정부 지역적으로 약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엔젤 투자자라는 얘기구나. 좋은 엔젤 투자를 하는 만큼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 관련한 사업자들이 큰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기업, 한 1, 2인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자들이 에게 적당한 그런 엔젤 투자자, 예를 들면 약간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적인 것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도 있죠. 회계는 회계고, 경영은 경영은 말이죠. 그래서 약간 1, 2인 정도의 그런 사업자들한테 딱 맞는 그런 엔젤 투자들을 찾아가고 있으면, 또 정하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엔젤 투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신 건데, 지금 그 공식적인 채널 한 가지는 지금 그 예전에 그 엔젤 투자 마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정부 쪽 중기청,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하고 그리고 사단법인 이제 엔젤 투자 마트의 그 벤처 1기 그 사장님이 이제는 그 재단 이사장으로 그 다산 네트워크인가? 거기에 이제는 계신 분이 이제는 그 미래 그 후에 이제는 1세대 그 벤처 기업인으로 성공하신 분이 회장님으로 계신 엔젤 투자 마트가 있는데요. 그쪽에 사이트에 등록을 시키시면은 이 정부에서 지금 엔젤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는 법제화를 시켜서 투자 클럽에 이 회원들이 자기 자금으로, 근데 투자 클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이상의 그 비상장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든지 일정 그 요건의 이제 투자 클럽이 그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그 지원을 통해서 투자 클럽이 지금 그 제가 뭐 최근에는 많이 안 들어갔고 한 20-30개 정도는 됩니다. 그쪽에 이제 사이트를 올라가면은 우수한 그 투자 클럽에서 이 기본적으로 올릴 때 회사 소개랑 IR 자료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그 주변에서 제안했는데 반응이 뭐 별로 바쁘고 그리고 다른 친구분들이 뭐 신경 안 써주시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지금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엔젤 투자 그 센터라 지원 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일단은 그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리사 얘기도 나왔었고요. 박 대표님은 티켓 몬스터 얘기도 나와서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변리사는 믿을 수가 있는지 한 가지 하고요. 티켓 몬스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켓 몬스터도 특허를 내서 최초에 만들어진 것인지, 특허가 있다면 그 뭔가를 소셜 커머스라 그러죠. 팔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그 파는 방법을 특허를 낸 건지, 아니면 그 페이지 자체 운영하는 운영 뭐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특허가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특허 전문가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근데 이제 변리사님이 뭐 민약을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논란이 적어도 제가 매년 있어 왔어요. 매년 꾸준히 그 있었던 논란 중에서 그래도 이제 다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변리사 하시는 분들은 변리사법에서 제재를 받죠. 나중에 이제 아이디어 이제 유출에 대해서. 근데 간혹 이제 아주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이제 흔치 않은 경우로 이제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그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아마 가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티켓몬스터 모델이 그 국내에만 없었을 뿐이지 해외에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많지 않은 특허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많지 않은 특허 지식 바탕으로 한다면 해외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따로 특허 등록이 되시긴 어렵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특허가 보통 이제 이 사이트, 웹사이트나 이제 지식 서비스 쪽에서는 보통은 특허를 낼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많이 내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거의 등록률이 대부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저작권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에서 빠른 시장 점유율, 빠른 시장 확보, 카카오톡처럼 빠른 회원 확보 그런 걸로 많이 승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 대학 후배가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는 시점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을 하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그렇게 상업을 위해서 많은 포기해야 되는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을 선택하셨고 오늘까지 오시게 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이 어떤 걸 갖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디어 창업이 제 평생의 일이고 몸을 바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방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서는 제가 이 사업에 가장 열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신을 하는 거고 더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제 생각은 그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뭔가 꼭 답이 있다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꿈을 이뤄가는 게 그게 저는 제 인생의 그냥 나름대로 신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이디어 창업에 대해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회피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는 너 그냥 취업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그런 말들이 뭐 일견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는 조언은 잘 참고를 하되 묵묵히 자기 길 걸어가면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준 대표님께 질문인데 현재 창업하신 회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지 좀 포괄적으로. 네, 그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과정상에서 창업을 했을 때 절차나 프로세스를 아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을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지금 첫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이건 박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2008년에 한번 실패를 했고요. 올해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제가 지인 두 분이 저보다 항상 한 10살, 6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경력이 됐지만 저 아는 지인분들이 하는 그 기술과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아이템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이 한번 그러면 누군가 총대를 매다야 된다라는 그런 좀 숙명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아까도 잠깐 제가 썼던 그 내용 보시면은 이제 40대 중반 되면 무언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아니 남이 갖고 있던 그걸 어떻게 승부에 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각도를 보겠습니다. 저는 발명가가 아닙니다. 여기로 얘기해서 창조적인 것보다 엔지니어는 응용해서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돈 했던 건 뭡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아놓던 지인분들하고 모아놓다 하더라도 저 또한 그 돈의 일부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아이템은 본인 것도 좋고 남의 것도 좋고 주위에 다른 사람 것도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믹싱을 시켜서 사업화할 수 있느냐로 저는 귀결이 돼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1차 여기 아이디어 클럽에서 방향성을 잡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건 발명가적인 창조적인 것보다 본인의 능력 외에 나머지 주위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이스 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했죠. 그쪽을 개통으로 해서 저도 사업을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아이템과 갖고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3사람, 4사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업체를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차리고 거기에 인원을 늘려가는 그런 목표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지켜봐 주시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클럽 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련권 발명을 좀 많이 해서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도 좀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 클럽과 같은 아이디어 거래소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 클럽 이런 기획도 하시고 포럼도 추진하시고 거래도 주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템이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거래를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좀 갖춰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가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 다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조직도 있고 해본 경험도 있고 하던 일이니까. 그렇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거기에 아이템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런 샘플 같은 것도 작성된 좋은 샘플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계획서를 쓰다 보면 인적 구성 연구소가 어떻게 있고 연구원 누가 있고 어디에다 자본을 어떻게 하고 스텝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스케일 크고 어려운 거를 질문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적었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만약 거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실은 우리가 창업을 제가 이렇게 잡은 분이 창업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거래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굳이 창업할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천천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나가는 계획이 있고 아마 하반기는 여러분에게 포럼으로 가든지 아마 이 거래 행사의 모종이 아마 거래 행사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열심히 좀 준비해서 좀 찾아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창업은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는 여러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상대방
특허를 살려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가야 돼서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거래가 약간 더 어렵다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래와 이제 사업계획서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실은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써야 되는 이유와 열심히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의 경우는 그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템과 기술을 알아보기 쉬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가름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내가 직접 정말 그거를 만들 거야 라는 경우에서는 정말 내 돈 들여서 사업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원금의 원래 핵심 원리는 그겁니다. 내 돈으로도 사업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으면 더 잘할 거야 라는 가정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기준에서 쓸 거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연구소나 그런 인적 구성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좀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마음에 맞는 분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회계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적 구성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처음 창업할 때 출연 자금 관련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인적 구성에 대해서 연구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처음 이제 창업하는 단계에서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수준을 낮춰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계획서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좀 더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더 오히려 곤란한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왜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시다 한다면은 그 기술의 최고 전문가는 그 사업계획서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비교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차별성이 확실히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제품을 확실히 만들 수 있겠구나. 실현 가능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확실히 있겠구나. 이런 게 딱 스토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오늘 유용한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현태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발명에 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린 나이에 발명도 많이 했고, 특히 독립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직접 작성을 하셨는지, 도움을 주신 분이 많으셨던 건지,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발명이든 실용이든 이제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사업화 계획이나, 그리고 현재 뭐 수익 사업이 되고 있는 혹시 거래나 뭐 사업화된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발명이라는 게 사실 처음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발명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먼저 자기의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맨 처음 질문해 주신 분처럼 어떤 특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은 좀 더 고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발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확신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공모전을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변리사들의 직접 자문을 물어본다든지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을 좀 더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발명을 하면서 좀 더 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질문을 물어보신 거죠? 지금 현재 발명 특허도 있으실 거고 실용 특허도 있으실 거고 그러신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사업화돼서 수익이 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예제 들으셨던 거를 좀 사업화하실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발명품 2개는 발표용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번 5월달에 아이디어 클럽에서 정모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그 정모에서 지금 제가 소리 앞전소자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코스탈 파워 회사에 있는 어떤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개인 창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영재 수업 들으면서 알게 됐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사업화하려고 내일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실 텐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너무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마 좀 요를 아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는 걸로 좀 한번 한번 쭉 돌려볼게요. 이제 한 말씀 짧게 좀 많이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사실상 특허라는 것은 이제 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업화를 할 때 있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 특허의 가치가 아직은 좀 약한 게 좀 사실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특허 승소율이 특허 권리자가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아직 채 되고 있지 않아요. 이 특허를 좀 더 가치 있게 하려면은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특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를 쳐야 합니다. 장벽 특허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청구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어떠한 정도의 구성소를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되는 아이템 같은 부분은 이제 직접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컨설턴트를 찾아서 평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 2시부터 지금 4시간 동안 이제는 오셔가지고 되게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마디만 드리면은 일단은 사업하실 거면은 하시는 건 좋은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1차 검증은 정부 지원 자금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또 객관적인 검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창업을 독려하는 그런 모임이기는 한데요. 저는 뭐 이렇게 창업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러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많은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이제 각자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보시되 만약에 창업을 결심하셨다면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뭘 다 하려고 많은 걸 한꺼번에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 듣고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돈 얘기해서 돈으로 마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발명하신 분 또는 뭐 기술을 갖고 있는 분 다 있으시겠지만 사업은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기술이 돈이든 시간이 돈이든 다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있습니다. 저도 간 보는 걸 많이 했습니다. 엔지니어로요. 한번 해볼까 말까.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특허든 다른 것이든 무슨 무기를 갖고 하신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오래 걸리지 않고 그 결과를 바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분들이 사업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업 계획 썼을 때 제목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 아이템으로 예를 들자면 그냥 톡톡밴드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도 쉽고 간편한 상처 소독이 가능한 톡톡밴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해가 가능한 제목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뽑힐 확률이 높으신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을 진행했는데 이제 오늘 아이디어 포럼이 이제 폐회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시간만큼 저희 스텝이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좀 만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로 무언가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계속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이제 저희 아이디어 클럽 스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